이런 사소한 것들을 신경 쓸 시간에 운동을 조금이라도 더 하시는 게 낫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기 미사일TV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오늘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 3대 지수의 움직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다우존스는 1.4%, S&P 500은 1.79%, 그리고 역시 변동성으로는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나스닥은 1.93%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역시 맵을 보면 군데군데 진한 초록색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바다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아마존과 테슬라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람잘 날 없는 테슬라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안 그래도 시끄러운 와중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를 통해서 테슬라가 이번 달 중국 상하이 공장 생산량을 줄일 것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수요 부진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12월 생산량을 20% 정도 줄이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부터 감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자발적으로 생산을 줄이기로 결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 하나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시작하기도 전에 테슬라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3%가량 하락하면서 시작했던 테슬라는 마지막까지 흘러내려 하루 만에 6% 이상 하락, 마치 3배 레버리지 ETF 부럽지 않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내용이 그저 루머였으며 테슬라 차이나는 해당 보도가 사실 무근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 승용차협회에 따르면 테슬라는 11월 상하이 공장에서 처음으로 인도량 10만 대를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10월 달에는 7만 대가량이었던 것이 3만 대 이상 늘어났고 이런 추세라면 연간 인도량은 75만 대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국내와 수출용 수치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차량 인도량이나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뜬금없이 수요 부진으로 인해 생산량을 20% 정도 줄이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단, 저는 중국이 국내와 수출용을 나눠서 발표하지 않은 점과 조작이 판치는 중국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테슬라 투자에 대한 주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은 이 루머로도 충분했기에 오늘의 폭락이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좋은 기회라 생각하시고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와는 다르게 하락폭은 작았지만 미국의 1등 기업인 애플의 소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애플이 탈중국 기조를 유지하고 가속화하려고 한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되면서 애플 공장이 있는 주요 도시들이 계속해서 봉쇄되고 있고 애플 제품의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번에 아이폰 시티인 중국 장저우 봉쇄의 여파가 애플의 탈중국 계획이라는 불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마저도 인도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탈중국화가 당장 애플에게는 장기적으로 득이 될 수 있는지 꽤 오랜 시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사에도 나오듯이 인도에 중국만큼 전문성과 숙련도를 가진 인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전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두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한 날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의 탄탄한 경제지표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표의 성장세가 가속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54.4였던 것이 11월에는 56.5로 나오면서 서비스업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번 달에는 53.3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그 예상마저 뒤엎고 전달보다 높게 나오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준 것입니다. 그 결과 달러 강세가 이어졌으며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도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들의 상승과 반대되는 주가의 하락은 너무 당연한 이치입니다. 달러와 채권 금리 상승과 함께 시장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현재 시장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좋은 먹잇감이라고 생각하며 공포감에 사로잡히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데요. 올해 항상 보였던 모습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FOMC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어제만 해도 시장은 내년 3월 FOMC에서 최고 금리는 5.0%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45.7%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된 이후에 40.1%까지 하락했고, 반대로 5.25% 최고 금리 가능성이 급부상하면서 41.7%까지 예상이 되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주가가 빠지는 선반영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건데요. 오늘 시장을 보면 느끼는 것이 굉장히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금리 인상에 대한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FOMC에서 볼 수 있는 3월달 최고 금리 예상치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고 금리 5.0%에 대한 예측치는 일주일 전에 35.8%, 어제 45.7%, 그리고 오늘은 40.1%입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최고 금리는 매일매일 그때그때 아주 작은 이슈에 의해서 뒤바뀝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장은 조울증 환자라는 말이죠. 매일매일 미국의 경제지표, 연준 위원들의 연설, 그리고 미국 외 지정학적 리스크나 중국, 유럽발 경제 이슈들이 터져나옵니다. 그뿐인가요? 기업 이슈도 항상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줍니다. 대표적인 상황이 실적 발표 시즌이죠. 또한 오늘 테슬라의 주가 폭락은 심지어 루머로 인한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테슬라 이야기가 나왔으니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제가 테슬라 생산량 감소 결정에 대한 기사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기사들 중에 이건 루머였다, 테슬라 차이나에서 사실 무근이라는 말을 했다는 기사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빠르게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서 팩트 체크를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볼 것이라는 생각에 그저 빨리 기사를 작성해서 내보내는 것이 신문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이죠. 마치 썸네일이나 제목으로 어그로만 끌고 실속은 없는 많은 유튜버들처럼 말이죠. 굳이 이런 것들에 신경 쓰기보다는 회사의 공식 입장이 발표된 다음에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 스윙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이러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라면 이런 조울증 환자나 다름없는 시장에 미친 짓에 같이 울고 웃으며 투자하는 것은 그저 스스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미국 주식의 우상향에 베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주가가 오르고 내린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분들은 정말 내가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지부터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오히려 장기 투자자이면서 미국 주식의 우상향에 베팅하신 분들이라면 주가가 하락하면 미국 주식 싸게 살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고, 주가가 오르면 주가가 올라서 기뻐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야 하는 게 장기 투자자의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나 정말 많이 신경 써서 돈을 벌었다고 한들 주가 때문에 매일매일 신경 써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병 때문에 그 돈은 쓰지도 못하고 병원 신세만 져야 할 겁니다. 현생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매일매일 주가를 어떻게 움직일지도 모르는 세상의 이슈 하나하나에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과연 맞는 일일까요? 오히려 이런 사소한 것들을 신경 쓸 시간에 운동을 조금이라도 더 하시는 게 낫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잃으면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